자, 일단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오늘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얘기는 이제 권성동 의원 관련된 어떤 신문에 답을 하고 있고 특별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결심 공판 때에는 윤 전 본부장이 어떤 새로운 실명을 말할 것인가 주목됐었는데 그때는 함구를 했고 이번엔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요, 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지난 8월에 다 진술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는 사실 권성동 의원에게는 본인이 직접 이제 금품을 전달하고 2022년 1월 달에 중식당에서 만나고 또 동석자들도 있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이 그 전달을 했기 때문에 뭐 사진도 찍어두고 미리 했던 정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관계자들 진술했을 때는 본인이 뭐 직접 전달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또 이제 봤다는 것이고 뭐 초대한 것도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 변호인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오늘 본인이 뭐 굳이 더 할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징역도 4년 구형이면 뭐 법조인들 얘기하다시피 집행유예 정도 받을 수도 있다. 1심 선고할 때.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뭐 누구에게 줬다, 누구도 있다라고 하면서 형량을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불리한 진술은 또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들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그거 관련해서 굳이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 추가로 할 얘기가 있을까? 이제 혹은 권성동 의원 변호인 측에서 뭐 질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호 대변인께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뭐 특검에 대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재판 단계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요? 이제는 덮을 수 없는 단계까지 저는 이미 왔다고 생각하고요. 윤영호 본부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 선고도 있고 또 통일교회 이제 뭐 존립도 이제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숨고르기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더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이제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건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까지는 이미 덮을 수 없는 데까지 왔다. 이미 언론들도 오늘 여러 건의 단독 보도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한겨레 신문도 이제 계속 이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성숙성이나 그 공개된 이 개방성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덮을 수 없는 데까지 왔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전모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동안에 사실 그 통일교와 밀접하게 저는 그 관계를 맺어왔었던 것은 좌파 진보 진영입니다. 그 과거에 이제 남북 협력 사업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문선명 총재가 김일성도 만났었고요. 평화자동차라는 회사를 북한 남포에 세워가지고 운영도 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남북 정상회담 올라갔을 때 남포에 있는 평화자동차 직접 방문도 했었고 그때 수행원들이 묵었던 호텔은 보통강 호텔이라는 곳은 통일교 겁니다. 그런 그 관계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까면 깔수록 점점 더 저쪽 것이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은 전재수 의원 얘기 잠깐 해보면 금품 수수 측면에서는 단언컨대 없었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반전이 있을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재수 의원이 전 장관이죠. 의원이 미국 출장 중에 있을 때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 정말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라고 하면서 완강히 부인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통일교 측에서는 뭐 매우 구체적으로 뭐 박스에 담아서 줬고 시계도 2개 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진술한 것들 중에 뭐 통일교인 600여 명이 있는 곳에서 축사를 했다. 2018년 9월인가 11월인가 하여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때 거기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 성당에 있었다. 통일교가 특정한 그 시간에. 그래서 그에 또 사진도 또 보여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통일교가 진술한 것과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혐의에 벗어날 수 있는 알리바이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까 그 축사 건만 해도 일단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부산 시당위원장이었는데 뭐 그것과 관련한 뭐 로비 청탁 로비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난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통할 리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이 장관직까지 내려놓고 일단 혐의를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겠다. 이제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얼마든지 본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통일교 측에서 보니까 행사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사진이나 영상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잘 남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가 남아 있다면 반대되는 어떤 그 증거나 상황들이 있다면 또 이제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전재수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나는 그때 성당에 있었다랄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반대되는 증거가 그거를 탄핵시키는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또 전재수 의원의 말이 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인의 어떤 입증을 자신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전의 요소는 무엇일지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뭐 윤 전 본부장 진술에 의하면 뭐 3천만 원이라는 금액 그리고 그거를 뭐 갔다가 뭐 안 받는다 했다가 다시 갔다라는 정도의 진술이 알려지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보도를 보니까요. 제목이 한학자 특별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한학자는 한학자 총재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이름이 2018년 5월 17일 전재수라는 전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한학자 총재한테 보고한 내용인데 예. 한학자 총재는 통일교에서는 뭐 지존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지존한테 없는 사실을 허위나 또는 허세로 저렇게 보고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저는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 정부 이 기세등등한 이 정권 초기에 정권의 실세한테 내가 돈을 줬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특검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뭐를 얻을 수가 있나? 예. 사실이 아니라면 금방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교의 존립 자체가 정말로 흔들리게 될 텐데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건 저는 그런 개연성을 상상하기가 이제 첫째 어렵고요. 예. 그럼 이제 전재수 장관, 전 장관께서 하신 그 어제 해명들도 제가 쭉 봤는데 내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는 그 워딩은 피하고 제가 보기에 본질을 회피하는 답변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네.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제가 정말 그런 그 입장이라면 1원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새빨간 누명을 씌워 정말 펄쩍 뜰리로 난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그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기자들도 답답했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자 물어봤어요.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 돈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좀 본질을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네. 뭐 얘기하시겠지만 공소시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법은 내가 피해갈 수 있다. 그런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이번에 국민들께서 확인한 사실은 통일교는 전방위로 어쨌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계속 접촉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난 자리에서는 이른바 복돈이라는 명목으로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오갔던 것 같다라는 사실까지는 저는 국민들께서 거의 이미 사실로 확인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전방위적인 어떤 로비 말씀을 하셨는데 한 보도는 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접근을 해서 연결고리를 형성했다. 이름도 나와요. 노 전 비서실장 그리고 이종석 현 국정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등인데 이 통일교는 왜 권력의 실세, 뭐 최측근에 윤 전 본부장 표현대로 하면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는 아예 교리가 정교일치입니다. 예. 그래서 권력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교리를 그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게 그 통일교의 거의 목표와도 같아요. 아하.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 대선에서 사실은 여야 모두에게 사실 그 보험을 미리 드는 격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통일교의 주장대로라면. 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누가 다시 집권을 할지 모르는 그거를 아마 그 줄타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야 모두에게 이제 이렇게 다가갔을지는 소위 어프로치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윤영호 본부장 이야기처럼 한학자 총재가 당시 윤석열 후보를 낙점을 해서 거기에 올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2022년 3월에 대선 끝나고 나서 윤영호 전 본부장하고 김건희 씨하고 통화하면서 예. 기업, 학교, 교회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 나서서 도와준 건 이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네. 통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다음번에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미 그 소위 어프로치를 해서 건진법사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이게 가능했던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도 이게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야에게 모두 접근은 하였으나 네. 결국에는 이쪽으로 낙점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캄보디아 ODA 사업이나 YTN 인수나 혹은 비례대표에 직접적으로 사람을 그 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또 로비의 일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 통일교가 여야 모두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 같은 진술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결국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다 올인했다는 게 정황상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전재수 의원에게 이를테면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 로비를 했다 손 치더라도 네. 그거는 개별 의원에게 그 청탁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전방위적으로 이 국민의힘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올인했던 이 경우와는 또 조금은 다르겠죠.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9월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 지금 민주당 인사들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특검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 정권이죠. 민주당 정권의 네. 하청을 받아서 통일교 이퀄 국민의힘인 것처럼 당원 명부를 막 다 3번이나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처음에는 100만 명이 나왔다 막 이랬어요. 공소장에 보니까 2,000명을 입당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입당 권유도 지금 다 진술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도 똑같이 했었고 지역에서는 호남에서는 그래서 반발도 있었고 그랬다는 사실까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김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권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결국 손이 못 닿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김건희 여사까지 가지도 못하고 권성동 의원만 별건으로 해서 이제 기소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는 지금 이제 여러 명의 의원들이 지금 정권의 핵심 실세대까지 포함해서 여러 명의 의원들이 이제 접촉한 그런 정황들이 나오는 것이고 전재수 의원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된 직후인데 그때 선대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시작하는 해저 터널이라는 것은 문선명 총재의 유지였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꼭 성사시켜야만 하는 것이었고, 근데 부산시장의 선대 본부장이었고 또 본인이 반대하니까 오히려 또 로비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이 이제 충분히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정청래 대표가 하셨던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정당 해산감이죠, 지금 이거는. 자, 지금 이렇게 특검에게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은 지금 한 23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어제는 구치소를 찾아서 윤 전 본부장을 3시간가량 접견해서 조사하기도 했다는데 경찰이 지금 전재수 전 장관, 또 임종성 전 의원, 또 김규환 전 의원 이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 또 네. 출국금지 조치까지 했다고 하는데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공소시효에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그 전재수 전 장관이 불법 자금 수수가 없었다 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2018년 9월이라지 않습니까? 아까 예. 기록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가 올해 말에 만료된다고 해요. 그러네요. 정치자금법이라면은 그게 아마 9월이 아니라 연말에 만료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어떻게 그 기소를 하겠습니까? 15일 동안에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이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뇌물죄를 특검은 뇌물 사건이다라고 이제 그 썼다고 하는데 뇌물이 되려면은 돈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이 이게 무슨 목적으로 나한테 주는 거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은 전재수 전 장관이 복돈이라니까 받았다, 설마 받은 걸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뇌물죄를 의율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대가성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뇌물죄라고 하더라도 5천만 원 미만이면 또 이것도 7년이에요, 공소시효가.
그럼 5천만 원 미만이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3천만 원 현금에다가 시계가 2개인데 시계가 얼마짜리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싼 거는 뭐 1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니까 5천만 원인지 아닌지도 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계산이 되고 이미 12월 2일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통일교 뭐 해산을 언급했을 때에는 이런 것까지 이미 보고받고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일단 선 경찰 수사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 발언 듣고 또 김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일교와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한 명단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가 이시 명확하게 제시가 되면 대통령의 말씀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명확한 처리를 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무분별한 논란 확산 차단에 또 주력하는 모양새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이 이제 직을 내려놓다 보니까 해수부의 지금 부산 이전이 한창이고 또 해양 수도 건설 이슈 이런 부분을 좀 선점해서 부산시장을 이번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떻게든 탈환하는 목표가 아마 민주당에 있을 텐데 지금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관에 봉착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전재수 장관이 있으면 뭐 해수부를 이전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긴 하죠. 공약사항이고 또 뭐 국정 운영의 어떤 그 목표로서 정책 목표로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잘 추진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한 5개월여 만에 이제 장관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정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전재수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그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 그렇습니다.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 당선이 됐는데 삼선 지역구도 의원. 조정이 좀 있었죠. 그렇죠. 삼선 의원이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해볼 만하다. 그런 그 강력한 그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된 마당이니까 아무래도 좀 차질은 있는 거죠. 그리고 역대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 외에는 저희가 또 당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전재수 의원이 후보가 되고 나면 그 지역에 또 재보궐선거도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이제 지방선거 그 상황을 구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차질은 있겠죠. 그러나 전재수 의원 얘기했던 대로 오히려 이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뭐 혐의가 없다거나 이 사건이 클리어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마음에서 장관직 내려놓고 정권에 부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해수부에도 여러 가지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결론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일환으로 읽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중기 특검을 고발하고 또 신규 특검 추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됐었던 이 드루킹 게이트와 이번 건이 비슷하다? 이건 어떤 연관관계인가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댓글 공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수 진영을 겨냥해서 그 의혹을 제기하고 그거를 이제 추미애 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받아가지고 고발하면서 이제 특검이 도입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사하다 보니까 이제 김경수 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그 지사가 댓글 공작을 주도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통일교를 통해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뭐 이러다가 이제 거꾸로 지금 그렇게 되는 구조가 똑같고 저는 그 허익범 특검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특검 찬성 여론이 63%에 달했었고 허익범 특검이 수사를 맡아서 굉장히 공정하게 수사를 잘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허익범 특검을 추천하자 이런 입장인데 저는 이 사건은 왜 특검이 필요하냐. 지난번에 이춘석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이 차명으로 그것도 직무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했었던 그 사건이 경찰로 갔거든요. 넉 달 전입니다. 그때 똑같아요. 지금이랑.
20몇 명으로 메머드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한다고 했었습니다. 넉 달 지났습니다. 아직 이런 반구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이거야말로 권력이 관련돼 있는 이런 거야말로 특검이 수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특검의 원래 취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